지금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4가지 자기계발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혜남 작가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은 나온 지가 벌써 8년, 9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초판이. 더 원띵이라는 책 있죠. 그게 2013년에 처음에 나왔던 책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수선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이노 가르침 있죠. 2000년대 초반에 그 칼럼이 동아일보 칼럼으로 되게 알려졌다가 이거를 출간하고 싶어가지고 몇 명 팬들이 책으로 묶어가지고 출간 시도를 한 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결국 출간시켰어요. 이 3가지 책을 소환한 거가 누구냐면 주로 40대들입니다. 그리고 40대들이 자기의 지금 일상을 경험하는 거나 자기의 일상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 책을 선택했다는 거죠. 역주행이죠. 역주행이죠.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계십니까? 네. 생활에 도움이 되는 트렌드 줍줍 지향합니다. 교보문고가 사실은 상징적으로 영향력이 제일 크니까 상반기, 하반기 1년 해가지고 통계가 나와요. 자기계발서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강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기계발서가 1위부터 6위까지 무려 4권이 올라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1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이노의 가르침, 유시민 작가의 책이나 아니면 BTS의 데뷔 10주년 기념책들이 잠깐 올라갔다가 이게 뺏긴 줄 알았더니 다시 올라갔습니다. 김미경 작가의 그 40수업이라는 책하고 그다음에 더 원띵이라고 하는 책하고 그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책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책들이죠. 공교롭게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세이노의 가르침하고 원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알고 있던 조직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생활인으로서 했던 기본적인 룰이나 원칙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멀티태스킹이 중요하다. 모든 일에서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원칙들인데 이걸 다 깨는 법칙입니다. 특히 이제 원띵 같은 경우에는 세이노의 가르침과 똑같은 맥락에서 워라벨이라는 게 일상에서는 이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당신이 원하는 게 강력하게 있다 그러면 지금 주말 휴일 할 거 없이 여기에 온전히 투자해야지 당신이 끝에서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역으로 질문합니다. 김유경 작가가 쓰신 40수업이라는 책하고 김연아 원장이 썼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 책의 공통점은 40살이에요. 기본적으로 김미경 작가가 생각하는 40수업은 인생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이제 40쯤 되면 이제 인생을 뒤돌아보고 한 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지? 그러면서 해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좌절감이나 원망을 느낄 수 있는데 이분이 의미부여를 다시 해요. 60부터 제대로 된 인생의 선택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의미부여를 다시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40살을 보면 이제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도 되는 시기고 새로운 것들의 의미나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의미부여를 다시 해주죠. 김혜남 원장께서 쓰신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 책은 이분이 42살 때 파킨슨병 진단을 받아요. 22년째 파킨슨병의 투병자시거든요. 40살 때부터 지금까지 겪은 것들을 의미 있게 해석하는데 사실 아주 일상적인 얘기인데 이분이 파킨슨병 환자이기 때문에 뭉클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킨슨병 환자가 기본적으로 움직임을 자꾸 둔하게 만들잖아요. 화장실 가는데 5cm 움직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느리게 움직이는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모든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에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분의 40살을 견디는 방법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뭉클한 대목이 절망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시간을 가고 조금씩 5cm씩 변화하는데 시간을 써도 시간을 간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조금씩만 바꾸면 되지 빨리빨리 변하지 않는 내 삶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위로를 주죠. 최근에 자기계발서에서 급상승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최인하 책방의 대표이신 최인하 대표가 썼던 내가 가진 것을 세상에 원하게 하라 그 책하고 고동진 그 삼성전자 전 대표께서 쓰신 이란 무엇인가 그 책이 있는데 그게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사회 높은 성취를 하실 분들이에요. 삼성 계열에서 뭐 임원들을 하셨거나 대표이사를 하셨던 엄청난 사회적 성과를 거두셨던 분인데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공교롭게 60년대 초반생이거든요. 이때 이 한국 사회가 선택권이 많지 않다는 시대를 정의하세요. 많은 선택권이 없는 회사 생활 사회적 환경 이쪽에서 내가 견뎌온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굉장히 사회적 성취를 거뒀던 회장님들이나 뭐 사장님들이 썼던 글을 보면 성공 법칙들을 알고 있는 듯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라. 근데 이 책 2가지 공통점 뭐냐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독자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선택권이 없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돌파했지만 이 경험이 참고될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경험이 무한
뭐 진리처럼 얘기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동시에 이 경험들이 필요한 분들한테 소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득하는 거죠. 이 방식이 되게 세련되고 되게 겸손한 방식입니다. 여기에 독자들이 반응하는 거죠. 좋은 어른. 그렇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책들이. 저는 사실은 일처럼 읽었는데 최인하 대표하고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사회적 성취를 얻으신 분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약간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따라해. 그런 방식이 아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최인하 책방 그 책은 업의 본질을 정의하는 방식이 되게 세련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한다 그래요. 광고쟁이로 한평생 살다가 책방 이게 업이 다른데 이게 가능한 방식이냐, 힘들지 않으시냐. 근데 이분이 업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해요. 세상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거를 지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관점에서 보면 광고나 지금 책방이나 똑같다. 자기 업을 스스로 정의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쓰기 방식도 그렇고 최인하 대표가 쓴 책이 조금 더 끌리긴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향후 전망을 잠깐 좀 해드리면 전문가 예상으로 2025년까지는 불황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다 그리고 있는데 이 불황을 겪어나가는 방식이 세대랑 완전히 분리될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7월 통계를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약간 떨어지다가 주춤해서 다시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최근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6월, 7월에 서울 부동산을 제일 많이 산 세대가 다시 30대예요. 주공상봉은 노동소득 말고 자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투자 시장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40대와 50대 전략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40대는 이제 버티기로 들어간 거예요. 세이노의 가르침이나 원띵이나 김미경의 마음수업이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을 통해 가지고 보면 이게 크게 투자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일상을 소소하게 의미 부여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라, 이 메시지가 강하거든요. 이게 투자랑은 조금 거리가 있죠.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장군이 얘기했던 스톡데일 역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스톡데일 장군이 베트남 전쟁 때 그 고문이 엄청 어마무시하게 무섭다는 데가 8년을 겪어서 생활해서 돌아오시거든요. 이때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큰 고통도 겪으셨을 때 어떤 것들을 버티셨냐 했더니 이분이 난 막연한 기대 같은 게 없었다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풀려나겠지? 아니면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특사가 있어서 풀려나겠지? 이런 분들이 그 시기가 지나서 실제로 특사가 없었으면 좌절하고 삶의 끈을 놔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8년을 어떻게 버텼냐? 고문을 당할 때 너무 고통스러우면 여기까지는 비밀을 얘기를 하자. 그걸 또 자기 부하 동료들한테 공유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여기까지 오픈해. 여기까지 오픈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방식으로 무려 8년을 경험했죠. 거기서 스톡데일의 역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가 지금 여기를 베스트셀러, 무려 10년 전에 있었던 책들, 10년, 20년 전의 책들을 소환해가지고 지금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장착했다는 거는 이제 장기전에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대와 50대는 이 방식대로 아마 당분간 이 불황을 경험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2030은 이 불황의 경험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없는 거죠. 40대, 50대는 잘 생각해 보시면 97년도 IMF 시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40대는 아마 부모님들이 그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집에 빨간딱지도 볶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경험이 있었고, 2008년도 9년도 금융위기가 생기면 투자 막 박살나고 이게 내 의지나 실력으로만 돌파할 수 시장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40대, 50대는 아마 버티기로 2, 3년을 보낼 가능성이 있고, 2030은 아직 그 현타를 못 갔기 때문에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가진 선배들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해서 그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는 게 꼭 권하고 싶은 방식입니다.